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죠.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를 했는데요. 당시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기까지 국제 푸른 나무라는 단체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북한의 장애인과 또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국제 푸른 나무 관계자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국제 푸른 나무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김준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국제 푸른 나무 충남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권지은입니다. 네, 충남지부. 아, 충남에서 오셨나요? 네네. 아유, 먼 길 오셨습니다. 국제 푸른 나무는 통일부 산하 NGO 법인으로 북한의 장애인과 어린이를 위해 다양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측의 유일한 장애인 공식기구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북한 전역의 장애인 시설과 관련 단체, 아동시설들을 지원하는 한편 남북 문화교류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북한 장애인 및 어린이 복지 실태를 알아보고 국제 푸른 나무의 대북 지원 활동과 그 성과를 함께 들어봅니다. 자, 먼저 국제 푸른 나무.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일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부가 있는 걸 보니까 또 지부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국제 푸른 나무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북한에 있는 북한 내부의 장애인들을 주로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혹시 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고아원도 함께 지원하면서 북한에 전국에 고아원이 55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고아원이 55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43개 시설을 저희가 함께 동역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 장애인 시설이 약 13개 시설이 있습니다. 원래 재작년까지 12개가 있었는데 그 한 개가 평양에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3개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 한 2천여 명 정도가 있는 장애인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지부에서는 어떤 활동하세요? 네, 저희 충남 지부에서는요, 함께 기도로 중보로 동역해 주시고 또 이제 저의 사역이 교회 후원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이제는 그 콘서트를 컨택을 하고 다니는데 함께 동역해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는 예산을 통해서 우리 충남 지부의 또 이제 자랑스러운 일은 예산의 아들 정준호 배우가 저희 이제는 친선 대사가 돼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모로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평양에는 정말 장애인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의 그 장애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굉장히 열악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실태가 어떤지 네. 좀 얘기를 해주시죠. 평양에는 장애인이 없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평양 시내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활보라든지 활동이 그렇게 원활하거나 정부에서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양 시내에도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은 계속 증원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장애인 활동 회복원도 있고 또 장애인들 아동들을 위한 그런 시설도 이번에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점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과 국가적인 어떤 시선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그런 실태를 좀 더 그 생활이라든지 그들의 또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잘 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국가적인 어떤 복지적인 수준은 국가의 어떤 총생산의 수준과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형편 자체에 맞춰서 그런 수준이 형성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 북한에 정말 누구나 참 뭐 배고픈 분들도 많고 참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장애인분들 참 어떻게 살고 계실까. 그래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이 북한의 장애인 정책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서요. 보현 씨가 준비를 좀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북한의 장애인 특수학교와 관련된 기관들을 총괄하는 부서는 1998년 7월 29일 조선불구자지원회로 발족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입니다. 2003년 6월에는 북한에서 장애자보호법이 채택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네, 2010년 북한의 도시, 군 단위까지 장애인 관련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무려 북한 최초로 장애인의 날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제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그 행사까지 또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복지 기반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단체에서 이 장애인들 도와주려면 이런 단체나 아니면 뭐 관련 부서와 협력 관계가 솔직히 있어야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라는 데 처음에는 연맹이었는데 그게 중앙위원회로 정부 시설로 승격이 되면서 중앙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시설들이 좀 더 이제 정립되기 시작해서 조직이 구성되면서 그래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13개 정도 시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부모님이 없는 뭐 장애인들도 있고 또 부모님이 있는 장애인도 있는데 전국에 약 180만 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있다는 그런 어떤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유엔 통계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200만이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 전체를 어차피 커버할 수는 없고 이 돌보는 시설들 위주로 그들을 이제 돌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인데요. 이 중앙위원회와 저희는 처음에 불구자 협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어요. 지원회는 그 다음에 이제 됐는데 불구자 협회가 시작될 때 불구자 협회가 시작된 그 원인 자체가 옛날에 그 불구자 협회 회장이 그 자기의 누님이 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된 게 이 협회가 시작됐어요. 지금은 저희가 문화교류 그리고 체육 지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해외에 공연하는 과정들 그런 어떤 백업을 계속 저희가 하면서 장애인들도 각자의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충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북돋아주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장애인들의 인격의 수준들이 또 어떤 권리의 수준들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푸른나무는 현재 북한 장애인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장애인 특수학교 및 시설에서 사용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생필품 지원은 물론 의약품과 식생활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직업기술 교육과 재활훈련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재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제푸른나무의 다양한 대북 지원 활동은 북측 장애인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남북 문화 교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열렸던 인천 장애인 그 아시안 게임에 그 북한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데도 일조를 하셨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뒷얘기 좀 해주세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10월 11일 날 그 북한 대표단의 일부가 내려왔거든요. 10월 18일 날 이제 그 2부로 내려왔고요. 했는데 그 팀들이 아시안 게임으로는 최초로 국제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아시안 게임으로. 근데 아시안 게임 최초로 참여했는데 어디에 참여했냐면은 대한민국 인천에 참여한 거예요. 의미가 있네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그 전에는 관람만 하고 선수단은 보내지도 못했고 사실은 선수단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장애인들 최초로 이제 그 참여를 하면서 선수단들을 준비해서 오게 됐어요. 오는 날짜에 우리 한국 정부나 국정원에서도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오긴 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럼 빨리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북경에 이제 우리 그 조장년 이제 지부가 북경 쪽에 있어서 미주 쪽으로 연락을 해서 알아봐 달라 해가지고 조장년 그 지부에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평양에서 탔느냐만 확인해라. 그래 평양에서 탔다 얘기 듣고 달려왔어요. 사실 그래서 아유, 저도 이제 북한에서 무용도 하고 막 했잖아요. 아, 진짜 무용했었어요. 맞아. 그 선수들이 아는 오빠들이랑 막 해외 한번 나간다면 진짜 뭐 큰 일을 치르듯이 준비할 때 난리가 나죠. 진짜 여권 막 그 번호 안 오고 했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때 중국에 간다고 했을 때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인천 아시안 게임에 북한이 처음으로 참여했다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인천 아시안 장애인, 게임에 장애인이. 근데 나는 그래도 조금 나는 북한에 살던 사람이라 의심이 많아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지금도 그러면 과연 인천 아시안게임 한번 와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도 계속 그 훈련 같은 걸 하고 있을지도 궁금하고 북한이 과연 국제대회에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뭔가 이제 가지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뭘까요? 지금 북한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정황상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을 계속해서 그 격양시켜주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상황은 아닌데 이 처우 개선이라고 하면 인식 개선,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이런 경기들을 나가면서 계속 조금씩 잘하고 있는 것이 저희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순안공항에 처음에 그 2008년도에 밖에 나가서 저기 그 경기를 참관하러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알았죠. 2012년에 갔다 들어오니까 이 메달도 못 따고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부모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2013년에 메달 따고 들어오니까 나라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죠. 나라가. 아, 얘들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위선양 할 수 있네? 장애인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목공예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숟가락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주걱 같은 것도 생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해감 지원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개념만 계속 우리는 심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뭔가 이들이 이 통일 미래에 통일 코리아의 어떤 그 하나의 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아까부터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했어요. 네, 좀 다 줘보세요. 다 구경 좀 할게요. 와. 어렵거든요. 이거 지금 북한 장애인들이 만든. 네, 북한 이거 봐요. 우리 딸이 좋아하겠다. 저 얇은 다리인데 근육까지가 다 이렇게 느껴지게 엄청 섬세하죠. 주걱이랑 숟가락이 아주 뭐 이렇게 참 부드러워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매끌매끌하고. 매끄럽고. 이거는 근데 기계로 하신 거겠죠? 아유, 기계가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엄청나요. 그렇죠? 이건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겠네. 우리 딸이 좋아하고. 원래 북한 사람들이 손재간이 워낙에 있거든요. 버섯파랑 수 놓고 하는 게 원래 북한 사람 손재주가 대단한데 진짜? 장애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북한에서 봤지만 이제 그런 전문인들이 하는 건 봤는데 장애인들을 또 보기도 어려웠고 근데 북한 장애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와, 진짜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네요, 사실. 그렇죠. 근데 참 이게 보다 보면은 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분야보다 어떻게 특별히 장애인 그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장애인 북쪽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언제라고 그래야 돼? 2013년 이전까지는 단체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외롭게 이 일을 계속 해왔는데 이런 남북한의 장애인 사업을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것은 야, 남북한의 꼭 어떤 그 미랄 같은 일이다. 이 일은 꼭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남북한이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 됐으면 좋겠다. 장애인들 사업은 그 이념이 없어요. 그쵸. 장애인들 책 그 복지 서적에도 이념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책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체 장애인들이 만들긴 힘들어요. 근데 이 농아라든지 이런 장애인들은요, 충분히 아주 기술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아주 가르치면 잘 배우고요. 뭐 안경 우리가 이제 오늘은 못 갖고 왔습니다만 안경테 만드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포맷을 주고 하면요, 잘합니다. 왜? 조선 사람들이거든요. 조선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해내거든요. 뭐든지 가르치면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그게 우리 조선 사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마 장애인들 일하서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문제도 함께 이렇게 지원하면서 가면 남북한의 어떤 고리가
어떤 끈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통일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좀 진행하게 됐고 그 전부터 남북한의 이 킨슬러 선교사님의 이 어떤 그 자녀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장애인들을 향한 어떤 열정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된 일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가을이에요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란 말이에요. 말이 살찌고 수학의 계절인데 근데 또 지금 이 날씨의 기세를 봐서는요 밤에 제법 춥거든요. 맞아요. 이게 겨울은 뭐 순식간에 금방 올 기세예요. 근데 항상 저는 남쪽에서도 추워서 벌벌 떠는데 북한은 정말 춥죠. 어때요, 보윤 씨? 제가 살던 곳이 추운 곳에서도 제일 추운 데잖아요. 맞아요. 함경 북도. 그래서 정말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제일 위쪽에 그래요. 정말 추운데 그것도 바닷가 쪽이라. 남한의 추위는 별로 그렇게 안 느껴져요? 어때요? 북한에서 입었던 만큼의 옷을 입으면 더운 더워요. 날씨가 남한이고 저는 북한에서 정말 아침에 엄마가 쌀 쪄가지고 물 푹 버리게 되면 밖에 나가면 바로 얼음이 되는 그만한 정도의 추위 속에서 살다 왔는데 시장이랑 밖에 나가면 제가 제일 이제 안쓰러웠던 게 나도 이제 먹지 못하고 했을 때도 있는데 밖에 나가면 이제 고아들 부모님이 이제 뭐 돌아가신 애들도 있고 집이 없어서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이런 애들이 밖에 나서 고아들은 정말 그 추운 날씨에 비닐방 막 어디서 정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막 주워다가 막 이렇게 라이터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옷에다 감고 있고 그리고 특히는 정말 아까처럼 이렇게 눈 못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자녀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노래 불러서 이렇게 조금 용돈 받아서 이게 뭐 빵이라도 하나 사 먹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옷차림 행색을 보면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정말 장애하고 고아들이 정말 우리도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다못해 정말 국소올이라도 몇 개라도 이제 놔주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날씨 좀 있으면 정말 진짜 겨울이 온다지만 그러면 정말 장애인들하고 그 고아들 생각이 정말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 가정에서도 끼니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방치돼 있는 아이들, 정말 고아들, 이렇게 북녘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지원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방치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의 손을 못 대고요. 그런 아동들은 시설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설 아동이 아닌 곳은 터치를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정말 시설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다라는 표현 참 슬픕니다만 그만큼 정말 그 장마당에서 꽃제비처럼 활동하고 있는 애들이 또 북녘 땅에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그럼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어쨌든 보호 대상에 지금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200에서 한 300g 정도의 하루 식량들을 이제 제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북한의 이제 식량난이 유엔 발표에 의하면은 보통 한 1년 연평균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에 밖에 식량이 없어요. 그래서 식량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예, 아시겠지만은 배분 분배 자체를 조절해서 중간중간에 식량이 좀 생산이 많이 된다든지 풀들도 자꾸 나오고 뭐 열매가 맺히는 경우에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을 마치는데 그렇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자라는 개월수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겨울이 원래 추워도 힘든데 춥고 배고프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보통 11월, 12월에서 12월 24일 날 무슨 날이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이브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내복을 전달해 주려고 1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 이 방송 나오고 얼마 안 있으면 11월 달부터 내복 보내기, 그러니까 동절기, 나기, 의복 보내기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보통 한 2,000벌 정도의 의복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여기 오늘 제가 연보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연보에도 있고 지원 프로그램들 뭐 한 해도 있지만은 이런 내복 같은 것도 보내줄 때 저희가 여기 그쪽에서 요청하는 나이대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내복 보내주면 이 내복을 군인들이 입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 보면은
저희 3, 4세, 5, 6세, 7에서 9세. 7, 9세. 여기에 몇 벌 있어서 요것만 저희가 사서 보내줘요. 모포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포를 보낼 때도 그 사이즈를 저기 그 길이를 잘라갖고 저희가 재단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붙여서 쓴다 그러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어서 붙여 써야죠 뭐.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맞춰가지고. 예. 그러면은 이런 것 좀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에서의 후원자 모집 같은 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세요? 지금 저희는 이제는 국제 프로그램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그 충남이 생기게 된 태동이 사실은 이제 후원 콘서트였어요. 그래서 후원 콘서트를 통해서 이렇게 동역자분들 또 후원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실은 마음이 정말 동하시는 분들이 하세요. 그 제가 이제 그 후원 콘서트를 위해서 이렇게 컨택을 나가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해외 구호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북한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고아와 그 장애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열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부터 해요, 지금. 예, 의심부터 하고 다니면서 우직될 때도 많았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정준호 그 배우를 비롯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 예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이 정말 힘이 돼주셔가지고 같이 컨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에 그런 이제는 후원 콘서트를 통해서 또 이제는 지인들을 통해서 예, 이 후원 콘서트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대사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최한성 감독과 그리고 최덕신 전사님 그리고 나경화 국악찬양 사역자가 지금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참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저는 사실 아프리카의 고아원도 가보고 또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하다 아이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장애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휠체어 이렇게 막 끌고 와주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같이 있었고 오히려 그 멀고 먼 아프리카 땅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그랬던 시간들은 많은데 참 이 가깝잖아요. 이 북한 바로 코앞이잖아요. 근데 이 정말 심리적인 거리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일이고 그리고 정말 이게 어떻게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거. 우리 정말 마음이 아무리 많아도 이 제한적인 이 상황이 되게 슬퍼요. 속상하죠.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 장백에 제가 이제 나가서 훈련할 때 정말 앞에서 지금 빨래하는 아줌마가 눈에 딱 보이는데도 어떻게 지워줄 수도 없고 지워줬더니 우리 앞에서 가져도 못 가는 그런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저쪽에 그냥 저기에 그냥 있었다면 나도 저랬겠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만나도 나는 못 봤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많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하는 거를 뭐 정부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하는 지원들도 많거든요, 북한에. 그런 것도 무시 못해서 지금 거기서 하시는 것도 국제 푸른 나무에서 하는 것도 교회들도 같이 좀 하게 되면 더 큰 이제 더 아름다운 좀 그런 나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 대북 지원을 솔직히 정부 차원이 아니라 이런 단체에서 이제 딱 대놓고 하게 되면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정말 뭐 좋아하는 또 해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해줘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힘들죠. 저희가 첫 번째는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신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근데 불신이란 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충분히 불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나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얘기만 잔뜩 듣고 그냥 헤어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아쉬운데 아까 제가 이렇게 아이들 의복 얘기했지만 갖다 준 모니터링 저희가 이제 가면은 모니터링 꼭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오거든요. 좀 볼까요? 근데 이제 이 사진들이 이 모자랑 내복입니다. 내복. 모자랑 내복을 귀여워. 모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에서 떠준 모자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복을 저희 같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또 뭐 여기 지금 저희가 연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이 연보에 아니 잠깐만 얘네들 너무 귀엽잖아요. 모자 쓰고 세상에 이게 다 속옷이 다 똑같아. 내복이 그리고 양말도 다 똑같아요. 우리 딸라예요, 우리 지금. 아유 이렇게 막내 예쁘네요. 딸이 한 요 정도 되는데. 내복도 정말
두툼한 북한식으로 동네일을 보내주셨네요. 그냥 내복이 아니라. 그죠? 동네일이라는 게 이제 겨울에 두껍게. 약간 이렇게 누비인 거,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연보들이 이 연보가 매년마다 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제 북한에서 만들어서 오는 건데 밑에 보면 조선장애자 보호연맹 중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 매년 만드는데 연보의 이 앞쪽에 맨 뒤쪽에 보면 자기들을 도왔던 유럽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단체들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국제 푸른나무 재단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을 돕는 단체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또 앞에 그 전장은 아주 이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재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보고를 매년마다 해줘요. 얼마씩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랍네요. 투명하네요. 네.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게 너무 고맙죠. 저희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홍보 활동을 저희가 막 적극적으로 못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이들 사진들 우리가 연보에 있지만은 우리 연보에도 있지만 사진들에도 뭐 코 올리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옛날에 헌대에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머리에 빵꾸 난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사진도 저희들은 안 실어요. 수혜자 입장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받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이걸 볼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예쁜 아이들 사진 중에서도 뽀샵을 딱 해가지고 예쁘게 해서 해서 저희가 내보내는 그런 뭐라냐면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들이면 이제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아이들들 보면 다 얼굴이 뽀얗고 예쁘고 그래서 우리 딸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근데 가장 좀 상태가 좋고 아이들이 예쁜 아이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식량이 제대로 갔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보세요. 그래요.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또 정부의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원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안 가고 혹은 안 갔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상태를 보면 얘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아이들이 먹어서 살이 오른 거지 안 먹어도 살이 저절로 오르는 부분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좀 어떤 그 부분을 신뢰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마저 만약에 외면해 버린다면 거기는 북한 땅에는 예수님 혼자 앉아서 아마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도 예수님 옆에 안 앉아 있는 거죠. 얘들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 얘들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끊어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 나라 가면 아마 혼날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푸른 나무가 있기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해줬어요. 그래서 이 일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과연 아까 지연 씨처럼 전달이 될까? 아니면 이것이 바로 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목사님? 뭐 짧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사마리아인이 이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드는데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도울 때 퀘스천을 달질 않았어요. 너 이념이 뭐야? 너 출신 성분이 뭐야? 신분 고하가 어떻게 돼? 너 정치적으로 좌야 우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는 그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쓰러져 있으니까 상처나 있으니까 피 흘리고 있으니까 그냥 그들을 들쳐업고 나귀에 메고 갔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그리스도인들의 시각만큼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쓰러져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배고프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돕는 것 그 외의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인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솔직히 비용적인 문제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가장 걱정이죠. 네, 정말 사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이제 보고 계신다면 후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국제 푸른 나무에 이제 후원을 원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일단은 나무가 자라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루에 200g이면 한 달이면 6kg 정도 되거든요. 6kg면은 한 4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중국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3만 원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은 3만 원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먹는 것으로 한 달에 3만 원이면은 아이 하나가 일단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하실 때는 평균적으로 아이 하나 3만 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02-3482에 2000번, 3482에 2000번 전화하시면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네. 정말 귀한 사역들이 북녘땅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획하고 있는 지원 사업 또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계획 중에 하나가 이 베들레헴 플랜이거든요. 베들레헴 플랜인데 이 베들레헴 플랜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집이 있죠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는 뭐죠? 호박. 호박이죠, 호박. 아, 역시. 왜 사과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사과야? 자, 들어보니 왜냐하면- 호박이네. 자, 여기는 먹거리 지원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과는 아니고 이제 호박을 기르거든요. 여기서 먹거리들이 생산되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떡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베들레헴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전국에 최소한 한 100개 정도는 세워질 플랜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씨앗을 심는다고 주춧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저는 베들레헴 플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 한 플랜, 한 교회에 한 베들레헴을 지어주는 일들을 하는 계획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앞으로의 비전,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두 분 좀 나눠주세요. 네.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한 사람의 기도와 또 그 한 사람의 동역과 또 그 한 교회의 자그마한 이제는 그 내년에 계획을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 구역을 통해서든 우리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좀 모아서 해줄게요. 동역을 해줄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교회와 또 이제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장애인 아이들과 그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저는 남북한의 장애인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축제 현장이 평양에서 한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희 이제 사실은 내년에 어떤 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펼친다는 것은 빵 공장에 빵 냄새를 내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빵 사세요 안 해도 빵 냄새가 나면 빵 사러 오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으세요. 내가 빵 하나 줄 테니까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향기가 펼쳐지면 그리스도에게로 저는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치는 일들을 앞으로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NGO 단체 분들 만나면은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되게 부담감 느끼시라고 투명하게 좀 해주세요. 반드시 투명하게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 인간의 신분으로 모든 걸 쏙쏙들이 우리가 뭐 슈퍼맨처럼 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과 그 양심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역할을 할 때 또 우리 안에 어떤 의심과 어떤 좀 걱정과 불안 같은 것들이 과연 이것이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성시키는 불안이나 염려라면 그것들을 이제 걷어던지고 우리 안에 정말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통로가 되어줄 곳을 기도로 찾고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기도로 같이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진짜 기뻐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그리고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시는 많은 일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